안녕하십니까. 개미 문명입니다. 긴 추석 연휴를 끝내고 오늘 영상 업로딩이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은 아무런 사고 없이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해외여행 다녀오고 또 뭐 징검다리로 며칠 또 빡시게 또 일하고 또 바로 이어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그 사이에 뭐 해외여행부터 그 요독이 풀리기도 전에 이제 또 뭐 제 그때 차량 구매한다고 또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또 밀린 일하고 나니까 또 바로 또 우리 또 집사람이 또 서울 사람이라서 또 서울에 갔다 왔다 하고 오자마자 또 친구들 또 명절도 아니면 보기 힘든 친구들이니까 또 친구들 만나고 뭐 이러면서 정말 좀 어떻게 지난 2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빡시게 좀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여러 이슈들이 또 있었고, 또 어제 또 미국장이 이제 폭락을 하고, 오늘 또 우리가 그런 어제 미국장 영향을 받아서 또 폭락을, 코스피가 받고 또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가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될지, 또 종목을 바라보면서, 이제 거시경제까지도 조금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휴 기간 사이에 또 이렇게 안부 또 문의를 주시고 또 연락을 주시고 하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 뭐 하여튼 덕분에 뭐 좀 바쁜 일정이었지만 아무런 사고 없이 잘 휴가를 보냈다고 말씀을 또 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분석해 볼 종목은 이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리고 삼성 SDI, 그리고 리비안, 이렇게 세 종목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부터 볼 텐데, 아무래도 이제 그전에도 이제 꾸역꾸역 이 11,000원을 유지해 오고 그렇게 했었는데, 오늘 이제 어제 미국장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한국 시장이 크게 이제 악영향을 받으면서 또 완전히 11,000원 선 아래로 그리고 아래 이동평균선을 다 뚫어버리고 내려오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1,000원 밑에 이제 완벽하게 아래 선들을 다 깨버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뭐 5일선, 뭐 21선, 뭐 이 정도 평균선을 일단 뚫고 내려오는 거, 그리고 11,000원 선이 일단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완전히 이동평균선을 다 지켜버리고 내려오면은 조금 이제 뭐 위험해진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우리가 다시 인내해야 되는 그 시간. 아무래도 우리가 뭐 10,000원 안팎에서 우리가 뭔가 버티는 것과 11,000원 위에서 뭔가 버티는 것은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많이 이제 타격을 받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어차피 여기 다 뚫렸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이게 11,000원, 11,000원이 아니고 10,000원, 그리고 9,500원, 여기 어떤 매물대, 여기 매물대까지 진입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리 제가 투자하고, 제가 지금 계속해서 뭐, 인내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하지만, 물고 빨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시청자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 요거를 좀 참고해가지고, 이제 물타기나, 뭐, 버티는 거나,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계속해서 모든 영상에서 좀 거시경제의 어떤 그 리스크를 계속 강조해 왔고, 뭐,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분할 매수를 할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 접근이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언급을 해왔습니다. 물론 지금의 어떤 이런 상황들이 진짜 뭐라 하죠? 어떤 이런 거시경제에서 올 수 있는 뭐 마지막 악영향인지 아니면
그 악영향의 어떤 시작인지는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는 이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풀어 제끼면서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갈 수는 없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그만큼 그 대가를 치른다는 말은 뭐 그로 인해 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폐가 망신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도나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자산의 그 어떤 거품이 꺼지면서 그런 고통받는 그런 어떤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돼 있다. 이것을 그 고통을 안 당하기 위해서 또 편법적이고 이상한 어떤 그 경제 논리를 벗어난 이상한 정치학적으로 그걸 만약에 풀이를 해버리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부실은 더더더더 커진다. 그것이 나중에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나라 망하는 거죠. 예. 나라 망합니다. 그게 아무리 그것이 뒤로 미루고 지연시키고 해도 자기 본인이 무슨 이제 60, 70대 아닌 이상은 반드시 타격을 크게 입을 정도로 내가 사는 동안에 타격을 입을 정도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그나마 부실이 상대적으로 미래에 터질 거에 비하면 지금이 작고 과거에 비하면 부실이 커진 것이고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부실은 더 눈덩이처럼 커질 거기 때문에 더 뭔가 부실을 키우기 전에 적절한 어떤 시기에 뭐 거품에 대한 어떤 조정 이런 것들을 반드시 거치는 것이 당장은 우리가 힘들고 고통받더라도 뭔가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감 속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너무 지지부진 길어져요. 차라리 빨리 털어내고 뭐 좀비 기업도 털어내고 뭐 가계부채 좀 줄여나가고 뭐 물론 그 과정에서 또 타격받는 가게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정말 뭔가 생존을 위해서 뭔가 하다 보니 빚을 얻게 됐고 그 빚으로 인해서 뭔가 잘못됐다면 그런 분들은 정부에서 도와주면 됩니다. 하지만 뭐 알다시피 부동산 투기하고 뭐 주식 투기하고 코인 투기한다고 뭐 돈 대출 받아가지고 이 짓거리 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그 개인이 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거시경제 환경에 대해서 이런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 자체가 문제고 그것이 만약에 그렇게 임기응변 식으로 자꾸만 이거를 뒤로 미루게 되면은 증시에도 안 좋아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너무나 큰 어떤 악재거리를 계속해서 물밑에 깔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해서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불안감들을 떨쳐내기 위해서라도 좀 고통을 좀 단기간에 우리가 고통을 받더라도 털어낼 때 털어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요. 아무튼 간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지금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뿐만이 아니고 뒤에 좀 다른 종목들도 알아보겠지만 당분간은 그런 어떤 시기가 계속 될 거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부분 참고해서 좀 투자 판단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알다시피 이미 분할 매수에 분할 매수, 그러니까 약 한 2번 정도를 제가 추가 매수를 했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말을 한 뒤로. 근데 지금 이제 11,000원에서 요 구간에서 아마 만약에 터치를 하게 된다면 이 구간에서도 추가적으로 매수를 저는 할 것 같아요. 예. 또 하고 나면 제가 또 보고를 드리겠지만 일단은 잠정적으로는 이 만원선이 일단 깨지거나 어쨌든 여기서 움직임을 보고 저는 분할 매수에 분할 매수 그 정도로 여러분들 정말 보수적인 투자 접근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투자금은 반드시 장기간에 걸쳐서 뭔가 예치를 해놔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당장 쓰면 안 되는, 당장 쓸 돈이 아니어야 된다. 절대 대출 내면 안 된다. 이런 거 계속 강조해 드리면서 제가 지금 요 말씀 드립니다. 근데 지금 오늘 주가가 최근에도 쪽쪽쪽 떨어졌었고 11,000원 깨지면서 오늘 뭐라죠? 급락, 뭐 폭락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급락 수준의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는데
기분이 굉장히 안 좋으실 거예요. 하지만 뭐 거시경제에서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다시 그것을 달리 말하면은 개별 종목,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개별 종목에서 어떤 이슈가 터져가지고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아니고 거시경제에서 오는 것이고, 그걸 또 반증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래량이에요. 예, 거래량이 없으면서 지금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이런 것들도 투자하시는데 아마 판단이 되실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똑같아요. 우리가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거시경제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면은 제자리로 돌아가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일어나는 것은 진짜 무슨 이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동반돼서 하락하는 거지만, 이렇게 소외주인 경우에는 이렇게 거시경제가 확 죽을 때는 이렇게 거래량 없이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이게 기간이 길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빠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초 상반기, 아니 1분기 정도는 우리가 그때까지는 좀 인고의 시간을 좀 보내야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그 사이에 허세틴 바이오 시밀러 이거 발표 이전에는 별 이슈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소소한 이슈들은 터질 수 있지만 키 포인트는 바로 허세틴 바이오 시밀러이기 때문에 뭐 레드오션이니 뭐니 이거 중요하지 않다. 상징적인 의미로 굉장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종목에 있어서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상징적인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마 그것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뭐 크고 작은 뭐 이렇게 이런 이슈들이 있겠지만, 주가의 어떤 크게 틀어버리는 방향을 그냥 그 주가를 유지하는 수준의 그냥 이슈로 그칠 것이다. 그래서 좀 그때까지는 아마 우리가 좀 평단 관리나 요런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의 어떤 좀 버티기 좋은 그런 포지션을 우리가 뭔가 세팅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뭐 걱정이 많으실 텐데, 이런 거시경제에서 오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냥 아예 주식 투자를 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뭐 피할 수가 없어요. 뭐 다른 종목 가서 뭐 우량주나 뭐 실적주나 똑같아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 다른 종목들 보세요. 다른 종목들 성한 종목들이 있습니까? 물론 뭐 한두 개 몇 개 정도 뭐 작전주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얘들은 시장의 흐름대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제외하고 전체적으로는 뭐 지가 우량주건 뭔 주건 뭐 실적주건 뭔 주건 간에 다 지금 개박살 나고 있는 오늘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목이 다 개박살 난다는 말은 거시경제에서 오는 이유가 가장 크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뭐 인지할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별적인 이슈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아직 이제 우리가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발표까지는 아직도 조금 제법 많은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그냥 평단 관리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버티고 포지셔닝을 어떻게 하는지, 이것이 중요할 뿐이지, 여기서 뭐 야 이제 더 떨어질 것 같아, 내릴 거야, 그런 분들은 자기가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은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고통이 분명히 따를 거지만, 어쨌든 그거 시기를 좀 슬기롭게 넘어가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이렇게 종목을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기 9,500원과 만원 요 사이에 터치가 온다면은 어쨌든 분할 매수의 분할 매수, 예, 굉장히 보수적으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게 되면 보고를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이 정도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예, 삼성 SDI 제가 이전에 이제 추천주, 예, 뭐 좀 관심 종목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라 했느냐,
자, 사자가 보이면은 이제 분할 매수를 이제 들어가도 좋을 만한 포지셔닝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삼성 SDI가 굉장히 지금 주가가 이제 좀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갔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전기차 배터리 종목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우량주고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장난질 칠 수가 없어요. 뭐 다른 이제 전기차 배터리주는 사실 가진 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다 솔직히 보면은 거의 내가 볼 때는 신기루에 가까운 그런 회사들입니다. 개뿔도 없어. 뜯어보면 개뿔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PBR이나 예, PER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말도 안 되는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삼성 SDI는 그런 장난질을 칠 수가 없는 종목이다 보니까 예, 정식적으로 이제 분석에 의해서 이제 그런 PBR이나 이제 PER이나 이런 것들이 설정이 되죠. 물론 삼성 SDI가 전기차 배터리 사업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모든 게 다 희석이 돼 가지고 PBR과 PER이 이제 설정이 되는 것이겠지만 어쨌든 그 삼성 SDI가 지금 뭐 준비 중에 있고 실적이나 그리고 여러 제반적인 어떤 현금 유동성이나 여러 가지 기타 사항들을 고려해 봤을 때 저는 앞에 4자가 붙으면 적정 주가 근처까지는 왔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왜 좀 저평가 구간에서 왜 사라고 하지 않고 왜 4자가 들어선 적정 구간이라고 생각할 때 왜 분할 매수를 들어가라고 이제 했느냐. 그것은 아무래도 이 삼성 SDI가 전기차 배터리만 딱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복합적인 이슈가 터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뭔가 매수 포인트를 잡기가 좀 힘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4자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해라. 몰빵이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초기 매입량을 많이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분할 매수를 이제 시작을 해도 된다. 100만 원이 됐든 500만 원이 됐든 3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자기 자금 흐름에 맞게 굉장히 이제 장기를 보고 저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장기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어쨌든 요 4자가 지금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이 4자가 왔어요. 물론 근데 이 4자가 온 게 개별 이슈가 아니라 아까 앞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처럼 이 거시경제에서 오는 타격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4자를 보게 됐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나름 버티고 있는 거예요. 딴 종목들하고 다르게 그래도 나름 삼성 SDI다 보니까 나름 꿋꿋이 버티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이 처음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처음 4자를 기록하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또 선뜻 손이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아직 매입은 안 했습니다. 예, 아직 매입은 안 했고 여전히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일단 4자는 됐지만 너 4자 되면 바로 사는 거 아니었어? 예, 물론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일단은 이 거시경제가 이 여파가 지금 당장 일어난 것이 지금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문제가 도래되는 거예요. 그게 뭐 물론 다른 경제 상황들 이제 미국의 실업률이라든지 소비 또 소비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믹스 해가지고 금리 인상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금리 인상과 하락과 이런 것들은 이 우리 경제 활동의 어떤 총체적인 것이에요. 어떤 한 파트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요런 거시경제에서 오는 요런 어떤 리스크에 대한 조금 좀 명확한 내가 뭔가 그 사태를 파악을 하고 요 정도면은 곧 뭔가 안정은 찾아가겠네. 예, 계속해서 이 거시경제 환경에서 이거를 좋게 호전될 것이다라는 분위기는 쉽게 안 잡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리스크라고 충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때 그 시점에 삼성 SDI의 주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제가 아직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다른 종목들하고 다르게 제가 옆에 이렇게 저항선이나 지지선이나 이런 것들을 아직 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뭔가 본격적으로 내가 뛰어들지는 않았다. 제가 이거 매수를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항선과 지지선을 이제 긋고 어느 정도 이제 평단 관리를 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거시경제에서 오는 충격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사자로 돌아섰고 그 사자라는 것이 어떤 일시적인 것인지 아닌 것인지 아무래도 우량주다 보니까 거시경제 그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금들이 빠져나가니까요. 그리고 지금 아주 고환율이죠. 고환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과연 파월의 어떤 결정과 이 고환율 문제와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물가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한국은행에서도 금리의 어떤 움직임이 있지 않겠나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우리 코스피에서는 좀 약간 2차적인 거시경제 어떤 충격이거든요.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겠다 하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조금 더 지켜보고 이 삼성 SDI를 어떤 매수할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삼성 SDI를 몇 주 전에 제가 추천을 드렸고 어쨌든 분할 매수 시작하기가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사자가 이제 들어섰다. 예, 요것을 오늘 어필을 하고 하지만 개미무명인 저는 당장은 매입을 안 하고 조금 더 거시경제 환경을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은 저는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이 될 것 같다. 뭔가 가시적인 거리, 뭔가 예측할 수 있는 그 거리에 왔을 때, 그러니까 제가 매수하고 나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저는 조금 제 나름대로는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서 여러분들도 삼성 SDI 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봐주시면 좋지 않겠나 해서 오늘 분석을 같이 해드렸습니다. 삼성 SDI는 이 정도로 일단은 분석을 마치고 자 마지막 종목인 리비안 보겠습니다. 자, 리비안 차트입니다. 자, 리비안 어제 엄청난 폭락에 가까운 폭락을 했습니다. 그 전날에도 이게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이제 훨씬 웃도는 그런 실적을 발표했고 생산 대수 실적이 아니라 이제 생산 대수하고 인도 대수를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리비안도 주가가 폭등해도 시원찮을 판에 거시경제가 딱 그 타이밍에 터지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 아닌 폭락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저는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폭락 어차피 저는 당장에 1달러, 2달러 오르고 이게 30달러대를 진입하니 많이 아무 관심 없어요. 어차피 저는 장기 투자로 이 종목에 투자를 했고 제 자식들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자식들한테도 다 주식을 물려준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당장 당장도 아니고 내후년도 아무 저는 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매수만 하겠죠. 매수만 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크게 출렁출렁 하면서 조정을 주는 것들은 저는 기회를 보면서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계속 해 나갈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거시경제 환경의 어떤 악영향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파급력이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다른 전기차 종목 테슬라보다 많이 출렁거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아직까지 흑자로 돌아선 그런 기업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거시경제 환경이 안 좋다 보면 좀 자금 조달 환경도 안 좋아지고 조달하더라도 좀 금리 부분에서도 조금 높은 금리, 그러니까 부담이 그만큼 많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실적 흑자가 안 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이런 거시경제 환경이 악화되는 것이 자금 압박이나 이런 것들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크게 반영이 돼 가지고 좀 주가가 좀 테슬라에 비해서
확 빠지지 않았나. 근데 반대로 이런 환경들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은 테슬라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거라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줄 때 저는 좀 받아먹겠다. 예. 그래서 일단은 올해는 지금 여러 뭐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당연히 생산 목표 대수인 5만 대에서 5만 2천 대로 늘렸죠. 이번에 늘렸는데 이번이 아니라 저번 이제 2분기 발표할 때 늘렸는데 5만 2천 대도 훨씬 상회하는 그런 연간 생산 대수가 달성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최근에 조지아 공장에 대한 또 희소식도 계속 들려오고, 이것이 아마 조지아 공장이 완공이 되고 R2 플랫폼의 어떤 상용화가 이제 곧 시작될 거라는 그 분위기만 형성이 돼도 엄청난 주가 형성이 선반영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거시경제 환경을 좀 영향을 받아서 개별 종목의 이슈가 아닌 거시경제 환경에 영향을 받을 때 이것도 적절한 위치에서 좀 주가 포지션을 하는 것이 매수 포지션을 좀 갖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121선이 있어,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지지선이 여기 한 20.8달러인가 뭐 9달러인가 제가 그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아마 19달러에서 20.89달러 요 사이 하면 거의 한 1.89달러 정도 되겠죠. 요 갭 사이에서 아마 분할 매수를 이어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늘 그렇듯이 분할 매수를 하고 나면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팔지는 않습니다. 예, 팔지는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싸게 매입을 할 것인가, 뭐 그런 거에 대한 고민만 할 뿐이지 아직은 뭐 팔 때는 절대 아니라는 거. 예,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고, 오히려 이런 것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뭐 환영하는 바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 중에 또 리비안을 또 함께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런 부분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요 19달러와 20.8달러가 9달러 요 사이에서 이동 평균선과 지지선 사이 어디쯤에서 분할 매수를 할 계획이니까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투자 판단 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단은 짧게 들여다봤는데 왜냐면 영상이 또 너무 길어지면 저도 개인적으로 편집도 어렵고 뭐 업로딩 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게 해서 요즘에 좀 가급적이면 조금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이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올리던 시간에 대비해서 좀 짧은 시간 안에 이걸 뭔가를 하려면은 뭔가 좀 준비해서 하면은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들을 좀 담아서 풀어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저는 좀 즉흥적으로 대본 없이 그렇게 분석을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 대비해서는 내용이 또 빈약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핵심 포인트를 또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잘 짚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좀 투자하시는데 조금 참고를 해서 우리가 지금 상황으로는 뭐 당장 수익을 내라 마라 이런 얘기는 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장기 투자자로서 좋은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미래에 엄청난 수익으로 반드시 저는 보답을 받는다고, 이미 앞선 여러 가지 종목에서 앞선 경험을 많이 했고 돈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하시고 좀 여유 있게 조금 마음가짐을 하시는 것이 지금 이런 거시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좀 슬기롭게 좀 대처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긴 연휴가 마치고 좀 후유증으로 많이 시달리실 분들도 많은데, 아무튼 너무 이제 지금 거시경제 안 좋아진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것을 기회 삼아서 내가 뭔가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좀 더 생산적이고 우리 자신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자산을 늘려가는 그런 또 밑거름이 되지 않겠나는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좀 부족한 부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댓글로 문의를 주시고 하시면은 아니면 댓글 아니더라도 메일로 주셔도 됩니다. 메일로 또 주셔도 참고를 해서 제가 그 다음 영상을 올릴 때 같이 참고해서 제가 분석을 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 뭐 질문사항이나 제 말이 뭐 틀렸다거나 동의를 못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하여튼 메일을 주시면은 제가 추려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연휴 동안에 아무래도 좀 주가가 너무 안 좋아서 또 휴가다운, 연휴다운 또 그걸 제대로 못 보내고 또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뭐 머리 싸맨다고 주가가 오르고 우리가 환호한다고 주가 뭐 꼬라박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냉정한 주식을 할 때는 냉정한 마음으로 냉정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